2000년대 초 한국의 한 작은 도시. 정국은 30대 중반의 평범한 남성이었다. 그는 대기업의 사무직으로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 늦은 밤까지 단조로운 일을 반복하며 무료한 일상을 살아왔다. 보고서 작성, 지루한 회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야근의 연속은 그의 삶에서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 마치 톱니바퀴 하나가 빠져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존재. 그곳에서 정국은 점점 더 깊은 허무함에 빠져들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그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다. 그렇게 허무와 무력감이 쌓여가던 어느 날, 정국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정국은 한동안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일상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그대로였다. 그는 그저 방 안에서 하루를 보낼 뿐이었다. TV를 켜도 아무 의미 없고 책을 읽어도 그 안에 몰입할 수 없었다. 자신이 마치 공중에 붕 뜬 것처럼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느낌이었다.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떨치기 그는 고향 근처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내려왔다. 어린 시절 여름 방학 동안 이곳에서 보냈던 시간은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바다는 그에게 잃어버린 감정을 다시 되찾아줄 무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을에 도착한 정국은 해안가를 거닐며 잊고 있던 탐구심을 조금씩 되찾았다. 바닷바람은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고 파도 소리는 마치 그에게 말을 걸며 그의 고민을 이해해주는 듯했다. 그는 해변에서 돌을 줍고 모래사장을 걸으며 머리를 비우기 시작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마치 현실과 동떨어진 평화로운 순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엇인가 결핍된 듯한 느낌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다는 아름다웠지만 그 바다 너머의 신묘는 그에게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밤 정국은 마을 근처의 작은 항구에서 일하는 한 어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어부는 바다 밑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형체를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의구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어부는 한밤중에 배를 타고 나갔을 때 물밑에서 어마어마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했다. 그 존재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을 주었으며 마치 그 자체가 살아있는 악몽 같았다. 그는 그 존재를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과 파동을 통해 느낀 것이라고 했다. 그날 이후로 어부는 깊은 바다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 공포는 어부의 말 속에 선명하게 묻어 있었다. 정국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싹한 느낌을 받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생겨났다. 그 형체는 무엇이었을까?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깊은 공포를 심어주는 것일까? 정국은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일상의 단조로움 속에 묻혀있던 자신의 호기심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는 바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다. 그는 마을에 사는 어부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경험한 바다 속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어부들은 종종 깊은 바다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고 물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어떤 이는 물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정국의 머릿속에 쌓였다. 퍼즐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조각들이 의미심장하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바다는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닌 무언가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정국의 호기심은 점점 깊어졌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마을의 오래된 기록들을 찾아보기도 했다. 자료들은 대부분 신빙성이 없어 보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 밑에서 무언가를 느꼈다는 증언을 남겼다. 그는 마을의 도서관에서 수십 년 전의 신문을 뒤져보며 그동안 사람들이 바다에서 경험했던 이상한 사건들을 읽어나갔다. 대부분은 미신이나 헛소문으로 치부되었지만 정국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마치 여러 시대를 넘어 사람들이 동일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듯했다. 그가 수집한 자료들 속에는 바다 밑에 존재에 대한 경고와 두려움이 얽혀 있었다. 고대의 전설에서부터 최근의 목격담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실체를 암시하고 있었다. 정국은 결국 그 신비를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의 작은 보트를 빌려 깊은 바다로 나아갔다. 어부들은 그를 만류했지만 정국의 호기심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다. 그는 보트의 탐사 장비와 식량을 챙겨 바다로 나갔다. 바다는 예상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다. 맑았던 하늘도 어느새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파도는 점점 거칠어졌고 정국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시 바다에 만나는 경고가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호기심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더욱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그는 보트 위에서 끝없는 바다를 보고 그 심연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고 싶었다. 정국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 바닷물은 차갑고 무거웠으며 마치 그를 집어삼키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파도 소리마저 희미해졌다. 바다의 깊은 어둠 속에서 정국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의 보트 밑에서 엄청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고래나 물고기 같은 생물이 아니었다. 그 존재는 마치 자신을 응시하고 자신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정국은 그 존재의 시선이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마치 자신이 철저히 노출된 상태로 그 존재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무자비했으며 그를 인간이 아닌 무언가로 축소시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 갑자기 보트가 크게 흔들리며 정국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물 밑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 존재는 단순히 그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국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거대한 촉수가 물속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 촉수는 그의 보트를 감싸기 시작했고 정국은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감각은 그 거대한 존재에 압도당했고 그는 스스로가 한없이 작은 존재